안녕하세요, 윤정우입니다. 서울시 구청장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스토리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북서쪽으로는 북한산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동과 서로는 정릉천과 성북천이 흐르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성북구의 새 얼굴 만나봅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네, 청장님 그 선거 전에 네. 후보자 신분으로 대담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예, 이번이 했었죠. 두 번째인데요. 예. 그때 이 자리 혹시 예. 예상하셨습니까? 이 자리까지는 예상부터 그때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와봤으면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는. 네, 당선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당선되시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내셨습니까? 지금 한 달쯤 지났는데 당선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네, 지역 순방을 좀 일정을 잡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20개 돈이거든요. 동별 빨리 업무 파악이 좀 빨리 숙지가 필요하고 그래야 앞으로 일이 전개될 것 같아서 20개 동을 한 일주일에 걸쳐서 거의 다 돌았습니다. 네, 예, 동별을 이제 순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향후에 일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과제, 숙제,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20개 동 도는데 하면 주민들하고 한 4천, 5천여 분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교감을 좀 가졌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년 하반기 내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은 많이 얻어왔습니다, 제가. 네, 예. 어떻던가요? 구의원, 시의원 시절에서도 예. 그때도 물론 주민들 많이 뵀을 텐데요. 예. 그때 만났을 때 느낌과 예. 구청장이 되었을 때 예. 다시 본 그 얘기들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있던가요? 네, 그렇죠. 많이 다르죠. 이제 가장 큰 게 책임감, 의무감 네. 이게 제일 컸지요. 이제 구청장 되고 보니까 잠자는 시간까지도 항상 긴장의 연속. 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의원 생활 때는 집에 들어가면 거의 진동, 네. 무서움 이렇게 전화기를 바꿔놨었는데 이제는 계속 이제 개방을 해놔야 하거든요. 누구의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이런 상황들이 올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화기에 카톡 소리만 나도 네. 깜짝깜짝 놀랬죠. 또 지역에 뭔 상황이 있는가, 어디서 사이렌 소리만 나도 우리 지역이 아닌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하루하루가 조금 주민들의 이런 영상 속에 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핸드폰도 쉽게 끌 수 없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 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전라북도 예, 예. 정읍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에서 정치를 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좀 많이 있으셨을 예.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시골에서 올라오고 이제 서울 생활한 지가 약 한 35년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생활은 정치적으로 이런 생활 꿈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생활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공동체,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성북구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요청에 의해서 구의원도 2번이나 할 수 있었고 또 시의원도 4년 할 수 있었고 또 국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당직 생활 중요한 경험도 많이 쌓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회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정말 구청장의 이런 영광의 자리까지 제가 올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은 어쨌거나 주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좀 교감을 갖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받았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이제 구의원, 시의원 뭐 이렇게 좋은 길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낙선의 경험도 여러 번 있었죠. 네. 예, 시의원도 낙선을 했었고 구청장도 한번 낙선을 했었고 네. 국회의원도 한번 낙선했었고 이런 우여곡절 아픔의 경험도 많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어떤 그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낙선의 경험들이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예. 밑바탕이자 또 원동력이 되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2년도에는 위암 진단도 받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내셨는지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열정만 가지고 막 저돌적으로 막 했었죠. 그때 이제 지방의원 네. 할 때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건강은 아예 뒷전 챙기지 돌보지는 않았었죠. 않으시고, 네.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건강 체크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우연궤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네. 그런 이제 초기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죠. 네. 지금이 한 6년, 7년째 이제 네. 접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건강한 분들보다도 더 제가 매년 뭐 몇 개월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네. 그분들보다는 더 건강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첫째는 가족, 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 요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이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에 다시 정치할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항상 그 감사함 잊지 않고 몇 배 더 사유에 보답할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예. 구청장 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도전하시고 그런 시련을 극복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게 된 이유, 정치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을 꼭 이루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좀 정치의 길을 걸어온 지가 한 25년 됐어요. 네. 그냥 기초 바닥에서부터 왔거든요. 네. 동네 모임에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구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정당, 국회의원, 보좌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에 성북구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네. 이걸 그냥 사장시키기는 앞으로 배웠던 이만큼 이건 이제 지역에 또 베풀고 주민들의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새로운 걸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좀 강한 거지요. 네. 그래서 목표가 저는 중앙정치였던 국회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이제 생활자치하는 지방의원, 성북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네. 그래서 저희 목표를 이쪽으로 설정했다는 것이죠.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적성에 맞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이 구의 모습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바꾸고 싶다. 그런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예. 것 같은데요. 성북구청장 선거 이번에 이제 치르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본선도 본선이지만 경선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선과 경선 중에서 예. 언제가 더 힘들고 더 예. 좀 긴장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선거는 경선이 거의 네. 본선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정당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당원 경선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원 경선에서 약 한 2배 이상, 2배 가까이 이렇게 좀 승리를 했어요. 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오는 과정에서 4대강이라든가 네. 아니 방송 미디어법이라든가 이런 정당 간에 굉장히 그 싸움이 많이 있었죠. 여야 간에. 네. 이때 서울시청 광장에서 제가 한 100일 동안 텐트 노숙을 하면서 네. 저희 당에서 그때 몸이 좀 편치 않았을 때죠. 이때도 한 3개월 동안 네. 그때 이제 투쟁하고 저항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본선보다 경선이 더 긴장되고 좀 힘들었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생각나고 고마웠던 분 한 분을 좀 꼽아달라고 제가 예.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실까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가장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네.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뽑으라면 저희 지역의 기동민 국회의원을 이렇게 네. 말하고 싶네요. 아, 기동민 예. 국회의원님. 예, 예. 그러면 그분에게 간단하게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네. 기동민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지구당에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많은 분들한테. 우리의 인간관계까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발휘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 승리를 해라. 그리고 당선이 되니까 나한테 그랬죠. 형, 당선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성북 형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했을 때 마음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너무 고맙고 기동민 의원 알고 난 이후에 이번 선거로 통해서 의리라는 것을 내가 정말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실망하지 않도록 성북 기동민 의원과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고마워요. 화이팅! 예. 네, 지금부터는 성북구 현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미디어월을 보시게 되시면 5개의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노래, 학교, 상징, 역사. 네, 예. 이렇게 5개 키워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뭐 어찌 보면 테스트 아닌 테스트고 또 뭐 성북구에 대한 일반 상식 정도 얼마나 알고 계신지에 대한 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 글로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북구에 외국 대사관저가 꽤 많이 있는데 혹시 많죠. 제일 많죠.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41개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춰주셨는데요. 아. 네, 성북구에 외국 대사관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많죠. 41개의 외국인 대사관저가 있는 걸로 예. 잘 맞춰주셨고요. 다음은 학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예. 질문이신지 조금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북구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두 몇 개가 있는지. 저희 관내에 지금 8개 대학교가 상주하는 걸로. 유독 많죠, 저희 성북과 다른 데. 네, 맞습니다. 예. 보통 7개라고 아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8개라고 예, 8개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혹시 알고 어느 있죠.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려대학교, 네. 국민대학교, 네. 한성대학교, 네.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대, 한해종대학교, 네. 서경대학교, 네. 동방대학교, 네. 성신여대. 네, 성신여대.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동방대학원 대학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상징입니다. 예. 성북구의 구목은 감나무라고 감나무죠. 하고, 예, 네, 그렇죠. 구화는 진달래라고 하는데 혹시 예. 성북구를 상징하는 새 구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새. 새는 제가 보면 감나무에 그 참새가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새로 제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아, 네. 예. 역시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보내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성북구의 구목은 감나무, 구하는 진달래, 그리고 구조는 참새라고 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성북구가 1949년에 처음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이때 어느 지역이 합쳐져서 성북구가 되었는지 1949년도에 알고 계십니까? 성북구가 상당히 컸죠, 동북권에서. 네. 근데 지금 분구된 것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이제 성북구에 분구가 됐어요. 네. 맨 처음에는 동대문구하고 고양군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동대문구와 고양군 승인면이 합쳐져서 성북구에. 네, 성북구가 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지금 이게 4문제 드렸는데 4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북 구민의 노래 알고 계십니까? 또 다 맞추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구민을 제가 취임하고 네. 그 첫 번째 간부 회의를 하는데 구민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씩씩했고 네, 네.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제 혼자 생각이를 노래 가사인지 모릅니다. 네. 솔직히 모르는데 네. 한번 제가 빨리 그걸 좀 숙지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간부회에서 제가 한번 독창을 한번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모르시지만 꼭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예. 혹시나 예. 다음에 저희와 대담이 그때는 대담 기회가 한번 꼭 좀, 있으면 그때 한번 꼭 완창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총 5문제 질문 드렸는데요. 예. 80점 맞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성북구 하면 지역에 수건 사업도 참 많이 있고 또 민원 사항도 좀 많이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 사업이 예. 있으면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성북구가 오래전부터 수건 사업이 대중교통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었습니다. 약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수건 사업으로 이어오자는 매 선거 때마다 이게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주민들의 이루지를 못했었죠. 네. 근데 이제 동북선 경전철이 저쪽 상계역에서부터 왕십리역까지 네. 13개 정거장이 있는데 무려 성북구에 6개 정거장이 거쳐가는 거죠. 네. 이 대중교통 동북선 경전철만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은 완전히 해결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지난 4년 전 서울시 의원 때부터 집중적으로 이걸 꼭 관찰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원래 작년 12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금년 3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다시 5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네. 최종적으로 선거 이후에 네. 바로 7월 4일 날 네. 최종적으로 실시 협약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북선 경전철이 계약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네.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네. 이러기까지는 저 힘만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 힘도 지역 주민들의 힘도 같이 모아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루속히 대중교통 이 부분은 완결을 짓겠다. 이렇게 네.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현안을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공영주차장 사업에도 예, 참 예.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좀 그렇습니다. 알려주실 수 제가 이번에 이제 구청장을 준비하면서 네. 저희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정책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다음 가장 많은 의견이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립을 해라. 그런데 지역의 공영주차장 한 대 설립하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임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해당 부서가 많은 의논 끝에 네.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그래서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밑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복합 기능으로 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의논을 했는데 상당 부분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몇 군데 지금 현장 가서 확인해보고 답사해보고 그 추진원 조합과 의견을 해보니까 다들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공용주차장 문제는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공영주차장을 의무화하는 사업을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지난번 후보자 대담 때 또 꼭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뭐냐면 내부순환로에 월곡 예. 하양램프를 꼭 예. 임기 내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십니까? 아, 예, 예. 내부 순환도로도 그게 우리 성북의 큰 염원 수건 사업이죠. 그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북부 간선도로 교차되는 지점이 저희 성북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성북구의 업무와 주거와 관계없는 강북구, 도봉구 이쪽 분들도 노원분까지 그 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교통 정체 부분은 성북구가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용역도 한번 줘봤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용을 하는데 3번의 용역을 줬는데 전부 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라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저희 지역 주민들,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노력한 결과 금년도 예산에 기본 설계 용역비를 7억 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곧 설계 용역 단계에 이르렀죠. 약간의 설계 변경은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제가 앞으로 4년 임기 안에 이 부분은 완공을 목표로 그래서 그 일대에 시간 낭비, 매연, 공해, 네. 뭐 예산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이 부분에도 주민들이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매일 전화 문자가 많이 오죠. 네. 그래서 4년 임기 안에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북구에는 그 한예종 캠퍼스 이전 문제가 또 예. 있습니다. 그 후보자 시절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꼭 성북구에 이제 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예. 존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뭐 TF팀이 구성이 된 상황인지 어떻게 준비되고 지금 계신지. 준비 단계에 있어요. 여러 번에 이제 검토를 했었고요. 네. 그 한혜종이 명확하니 언제 이전하겠다 이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간 이후에 거기 도시 재생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 개발할 네.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책 공약 중에 도시 재생 연간 10조 원씩 계속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대상이 가장 적합한 것이 한혜종이 아닌가. 만약 이전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 지역이 약 한 5만 평. 네. 그런 형태로 좀 구에서는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경위와 문광부와 그 중앙정부는 우리 기동민 국회의원 목, 그다음에 서울시나 지방은 제 목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TF통을 만들어서 하루속히 그 부분에 대안을 찾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요. 네. 네. 한예종 캠퍼스가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그 부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그렇습니다. 세워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고요. 그리고 성북구의 집장촌인 미아리 텍사스촌 문제도 임기 내에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뭐 재개발만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예, 이제 궁금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도시 정비 구역이기는 해요. 네. 근데 7군의 정비 구역 그 조합 측에서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는 걸로 네. 하고 이번에 제가 저희 공무원 인사 이동 과정에서 네. 그 부분을 제일 염두에 뒀습니다. 그쪽이 관리하는 부서가 위생과입니다. 네. 그래서 위생과장을 특별히 약 한 60, 70여 명의 사무관 중에서 제가 염두에 뒀어요. 네. 앞으로 저 4년여 동안 저하고 함께 그쪽의 주거 환경 또는 우리 좀 유해 환경 정리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승진을 시켰고 또 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다 그쪽에 좀 집행을 할 그런 네. 계획을 가지고 있죠. 행정에 좀 힘을 실어서 해결을 예.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TF팀도 좀 준비 과정에 있어요. 네. 그 담당 주무 과장이 지금 엊그제 8월 1일부터 이제 교육하면 8월 말일 날 오거든요. 네. 9월 1일부터 그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안에 기초는 준비해놓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바로 TF팀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장님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혹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또 성북구청장으로서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거나 작성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아까 이제 모두 말씀대로 저희 성북구는 대학이 많지요. 네. 그만큼 청년들이 굉장히 좀 저희가 살아주시는 그런 생동감 있는 저희 성북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 앞으로 대학 또 주변의 청년들 이런 일자리라든가 청년 활동 이런 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로부터 인정받는 젊은 대학생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네. 청년들이 좀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 표현을 준다면 거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청년들에게 예. 인정받고 싶은 그런 성북구청장이 되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 한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하시고 싶은 그런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좀 아쉬움을 갖는 게 저희 성북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학이 8군데나 있어요. 네. 그런데 유독 젊은이들이 신촌이나 강남이나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네. 우리도 충분히 우리 그런 즐거운 대학생 젊은이들의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도 자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생각한 게 좀 캠퍼스타운 네.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강남에서 만나요, 신촌에서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이것보다는 자 성북에서 만나요. 네. 앞으로 자 우리 약속 성북에서 합시다. 성북의 거리 이걸 좀 사회에 좀 확산시키고 서울에 좀 확산시키고 싶은 임기 중에 기반 시설은 제가 충분히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네, 성북구를 신촌 이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라는 예.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제 성북구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인간 이승루가 가지고 있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예.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예, 우리 지역에서 그냥 구청장님이 아닌 네, 이승로 씨 승로야. 저도 마찬가지로 네, 회장님, 사장님이 아닌 형, 나여다 승로여. 네, 그리고 가정사회, 네. 어린이 문제, 아니면 자녀들 문제, 네. 다른 여타의 문제로 야 이승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쉽게 의논할 수 있는 이웃, 친구, 대등한 관계, 이웃의 어떤 파트너 이런 관계로 그냥 영원히 이렇게 남고 싶은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언젠가는 그 인간 이승로로서 성북구민들이 좀 이렇게 친근하게 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예.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청장님 어떤 취미 활동 좀 있으신가요? 제가 좀 운동을,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볼링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배구도 좋아하고, 뭐 씨름, 특히 족구. 네. 제가 족구를 한 지가 지금 한 20년 됐지요. 네. 거의 매일 일과 후에는 야간에 네. 지역 이제 동호인들하고 족구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오래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구청장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좀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네. 꼭 반바지 입고 중량천에 나가서 동호회도 이렇게 1년 거의 매일 했었어요. 네. 저희 지역에 제가 지난 시의원 하면서 서울시에 우리 체육기금을 갖다 족구장을 별도로 하나 새로 만든 성북구 족구장 네. 철도 부지를 좀 한 몇백 평 이렇게 좀 임대해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서 그 족구장을 만들어서 그 지금도 야간에 보면 한 5개, 6개 팀들이 매일 저녁 하죠 거기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지금 초창기 취임 이후에 지금 업무 때문에 이러는데 네. 조금 끊임없이 계속 할 그런 예정이에요. 네, 그 스포츠도 굉장히 서민적이고 또 예. 그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예. 또 즐겨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스포츠 하시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간 이승노가 가지는 친구 같은 구청장이라는 그런 꿈도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이승노 청장님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 현장 중심의 그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런 구청장이 되겠다라는 마지막 각오,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에 가게 되면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응어리져 있어. 네, 구청장 만나기 어렵다. 공무원들. 그래서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지금 지역 동별 순방하다 보니까 야간 주민들로부터 제가 한 100여 건의 민원, 숙제를 네. 많이 안고 왔어요. 매일 아침에 출근 전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꼭 현장 확인을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주민들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은 좀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도 많이 있죠.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이해를 하면 반드시 이게 이해를 또 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또 할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에서. 그래서 민원 해결이 첫째는 쉽고 또 제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터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소득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4년여 동안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네.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반드시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퇴임 이후에도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뭐 꽃이 진달래고 네. 화목이 뭐 감나무이듯이 우리 지역의 민원하면 이승로가 떠오르듯이 항상 이웃에서 가깝게 오랫동안 남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남고 싶은 욕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구민들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든든한 행정 계속해서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성북구청을 이끌어갈 이승노 구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로 뛰는 구청장, 소통하는 구청장으로서 만들어갈 앞으로의 4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